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용팔입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었죠. 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뭔지, 뭐가 바뀐 건지, 뭐가 이리 복잡한 건지, 요점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점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 이후에 무주택자들은 얼른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갑자기 폭등해서 벼락거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지 여러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15 정책이 발표되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어렵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장황하지만 결론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정부에서 10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할 지역을 지정하였죠. 서울 전역,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수원, 영통, 장안, 발달, 안양, 동안, 우왕, 하남, 용인, 수지 12곳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규제 지역에 해당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한도입니다. 보다시피 기존 70% 대출에서 40%를 줄면서 10억 주택기준 대출이 7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었고, 규제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1억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 지인이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신용대출에 1억 원의 대출 기록을 없애야 대출이 가능해서 일부를 갚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다주택자 당연히 규제가 들어가야죠. 바로 취등세 중과입니다. 양도세도 당연히 늘렸고요. 다주택자들은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 1가구 1주택자들은 비과세 기준도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거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안산의 아파트를 매입했었는데 10일 정도 차이로 규제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매입하게 돼가지고 다행히도 2년만 보유하고 비과세로 혜택을 받으면서 매도할 수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밑에 해당 자료처럼 재개발, 주택, 재건축에 따른 판매할 수 있는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모아주택,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는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10월 20일부터 진행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기존 서울과 경기 12곳 동일하게 지정되었고요. 결론은 2년 거주하는 사람만 살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규제의 마지막 스트레스 DSR입니다. 기존 1.5%에서 3%까지 있었던 현행을 3.0으로 당연히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에서 나오듯이 10억의 집을 사려는 6천만 원 연봉인 사람은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에 모자른 3.8억의 대출만 나오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게 만든 겁니다. 아우, 절망적이네요. 저도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책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죠. 첫 번째, 무주택 실소유자들입니다. 급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거주의 의무가 있으니 살 수 있는 사람의 경쟁이 조금 낮아진 만큼 잘 알아보셔서 시장에 나오는 금매들을 차분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기존대로 70% 유지되어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금매를 잡는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 및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돈만 무한정 많다면 당연히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매입하시면 더욱 좋겠죠. 올 헌금으로요. 하지만 저는 돈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땅이나 상가 등 비주거 부동산의 투자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상가, 토지에 관심이 계속 생기면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토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주택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규제 지역은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차단되었으니 비규제 지역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망한 지역으로는 구리, 안산, 동탄, 송도 등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매로 투자입니다. 경매로 투자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낙찰받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죠. 저도 경매를 주로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경매를 강력 추천합니다. 대출은 똑같이 막혔지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도태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 이런 규제에서도 투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동산도 하나의 자산인 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성공은 무조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꾸준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산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